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8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교류가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닫힌 지 1년 8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식 무역도 재개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홍알벗 기자 연결됐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들 북한 삼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연재해, 경제불황 이런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중국과의 무역인데 최근 들어 좀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매달 소위 해관이라고 부르죠. 그 중국의 세관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전달의 무역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요번이 이제 9월이니까 8월 무역 통계가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매월 한 20일쯤에 공개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의 북중 무역량을 보면 전달인 7월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7월의 북중 무역액은 미화로 약 2천만 달러였는데 8월 들어서 약 2,009만 그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 수치는 코로나19 예전에 비해서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평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러면 앞으로도 경제 교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역량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은 그 예전에 그 코로나19가 그 번창하기 전 수준까지 갔다고는 뭐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양이 워낙 그 무역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북중 국경을 걸어 잠근 게 지난 초였죠. 국경이 폐쇄되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에 그 북중 무역액을 보면은 약 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올해 8월 무역량과 비교해 보면은 자그만치 1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8월의 무역량은 그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더 많다 하셨는데 어떤 물건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국경 폐쇄 이후에 북한의 그 수입 품목, 중국에서 사다 쓴 그 물건들의 품목을 보면은 한동안 식료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같으면은 무슨 밀가루도 있었고 각종 그 식자재들이 있었는데 이번 8월 달 수입 품목을 보면 식료품이 이제 제법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없던 그 식료품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 메주콩 수입량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콩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별로 보질 못했거든요. 국경 폐쇄 된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식료품으로는 설탕이 꽤 많았고 조미료도 눈에 띕니다. 특이한 점은 거의 매달 그 많은 양을 들여오던 담배 또는 담배 재료가 이번 8월에는 수입 품목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담배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 다시 중국으로 되팔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8월 한 달 동안 담배 관련 제품 수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북한 내부 소식을 통해서 전한 내용 중에도 북한 정권이 콩 수확을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다. 각 군 부대에도 콩을 좀 수확하라라는 지침을 내려서 부대별로 콩 수확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좀 연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초반부에 북한이 겪고 있는 삼중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또 경제 악화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나쁘다 보니 북한 주민들 당장 먹거리도 많이 고민인데요. 최근 유엔사나 국제기구가 북한의 주민들 영양 상태 문제 많다라는 그런 보고서 냈다죠?
네, 지난 24일 WFP, 그러니까 세계 식량 계획이 지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그 영양 실조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지도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하셨겠지만 북한은 영양 실조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빨간 곳이 가장 영양 실조 걸린 사람이 많은 곳인데 9개 나라더라고요. 뭐 예멘,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9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전체 주민 가운데 35% 이상이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800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건데 좀 믿어지지 않는 숫자인데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이 부족해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식량 문제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북한 정권, 북한 지도자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힌 게 있나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면은 다른 데서 가져와야죠. 사오든지 꼬오든지 뭐 도움을 받든지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일단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식량 등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원을 제안했는데도 이것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식량을 비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쌀 등 식량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김정은 총비서가 식량을 도와달라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원을 받게 되면 자신의 경제정책 그리고 식량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자존심 강한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까봐 그렇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인민들, 그 자기네 북한 주민들이 우습게 볼까봐 선뜻 손을 벌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북한 주민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국경을 개방하고 식량과 의약품 등 지원품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취재기자 홍알벗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